자, 먼저 단어의 개념부터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라는 것은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작은 단위. 뭐 여기 보시면 하늘, 바다, 자 이런 하늘이라는 것이 문장에서 이렇게 이 형태로 자립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이제 단어인데, 근데 단어의 개념을 이렇게만 정의하면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학교 문법에서는, 자, 학교 문법이라는 거는 학생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가르치는 문법이에요. 그런 학교 문법에서는요, 뭐도 단어로 취급을 하냐면 조사도 단어로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사라는 것은 자립적이지 않아요. 자립적이지 않아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는데 조사는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서 사용이 되죠. 혼자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하면 여기에 이 주격조사, 이 이라는 조사는요. 혼자 쓰이지 않습니다. 가방이라는 이런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이는 거죠. 그죠? 학교를 하면 르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혼자 쓰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교라는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이죠. 그렇다면 이 조사라는 것이 이 개념으로는 정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개념을 또 하나 붙여놓은 겁니다.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조사는 쉽게 분리가 됩니다. 학교 르이라는 예가 있었는데 학교 자 르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 르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학교라는 단위와 르이라는 걸로 분리가 쉽게 돼요. 그렇죠?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바로 조사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또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에 자 여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조사가 학교 문법에서는 포함된다. 조사도 뭐다? 단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말들 달달 외우지 말고 조사도 단어다.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됐습니까? 머리에 넣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일어인데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 하나 짚어봐야죠. 뭘 짚어봐야죠? 예전에 배운 겁니다. 뭐요? 형태소요. 형태소의 개념 말해보세요. 형태소의 개념 지금 안 떠오른다고요? 그럼 28강에 했는 내용 여러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공부했어야죠. 그죠? 28강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앞으로 또 언제 공부할 겁니까? 앞으로 수능 끝나고 공부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능 요번에 보고 끝내야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지금 선생님이 형태소 개념을 딱 말하라고 했을 때 딱 떠올랐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혹시 이제 그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정확하게 익히고 가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자,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뜻을 가진. 그렇다면 하늘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 하늘을 하와 늘로 더 쪼갤 수 있나요? 하와 늘로 물론 쪼갤 수 있겠죠. 근데 이 하와 늘로 쪼갰을 때 이 각각이 의미를 지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더 쪼개면 이것들이 각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의미,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가 돼요. 즉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바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더 쪼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소랑 단어랑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특히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단위라는 얘기예요. 형태소 개념 이해하셨죠? 그리고 형태소에는 자립 형태소가 있고 의존 형태소가 있고 실질 형태소가 있고 형식 형태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다 28강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자립, 혼자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의존, 혼자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존과 관련해서 특히 선생님이 어간어미 강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라는 거는 실질적 의미, 즉 그런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이나 상태,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입니다. 반면에 형식 형태소라는 것은 문법적 의미, 그럼 말과 말 사이에 주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죠. 조사라든가 어미라든가 이런 거요. 그죠? 자, 이런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필수 개념입니다. 형태소.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 거를 28강의 그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자, 기억이 안 나면 익히기 바랍니다. 지금 익히고 수능 이후에는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수능을 정말 최고로 잘 봐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합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왜냐? 단일어가 하나의 형태소니까 복합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 이 둘 이상의 형태소에는
이 복합어는 자, 여기를 보면 군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군은 접두사예요. 접사는 형식 형태소죠. 말은 실질 형태소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복합어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복합어에는 이런 접사와 어근이 결합된 파생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성어도 있어요. 자, 먼저 이 파생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겠는데, 먼저 파생이란 말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파생이라는 말은요, 갈라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원래 있는 것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누르다라는 말이 원래 있는데, 그 누르다라는 말이 원래 있는 데에서 짓누르다라는 것이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갈라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갈라져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짓이라는 요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누르다에서 짓누르다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즉 세 말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렇게 갈라져 나온 말이라고 해서 파생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파생어는요, 요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이제 붙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앞에 붙는 것을 접두사, 뒤에 붙는 것을 접미사라고 하는 거죠. 앞에 붙은 거 보면 군, 짓, 엿새, 자 이런 것들이 접두사입니다. 접두사인데 여러분이 접두사랑 관형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접두사랑 관형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전 또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요 새와 관련해서 새 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새로운 집인데 새 집인데 여기에 이 새와 여기에 이 새는요, 정체가 다릅니다. 정체가 달라요. 이 새는요, 여러분, 자, 이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의미를. 편의상 이렇게 쓰겠는데, 요렇게 의미를 나타낼 때 이 의미를 지닌 이 새는요, 혼자 쓰입니다. 새, 그죠? 학교, 운동장, 이런 식으로 혼자 이렇게 자립적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혼자 자립적으로 쓰이는 이것은요, 여러분, 자,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명사를 꾸미는 품사는요, 뭡니까? 명사, 체온을 꾸미는 것은 관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는 관형사로서 실질적 의미를 지닌 그런 형태소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접사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근이다. 근데 여기에 이 새는요, 매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매우 빨갛다라는 건데 이런 매우라는 의미를 지닌 이 새가 매우라는 의미로 혼자 쓰입니까? 어디에서? 혼자 안 쓰여요. 꼭 이런 식으로 빨갛다와 같은 자 이런 말 앞에서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한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혼자서는 쓰이지 않고 이 말의 의미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혼자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자립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립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립성이 없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접사예요. 접사. 특히 앞쪽에 있으니까 뭐예요? 접두사. 그래서 이 접두사랑 이 관형사랑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뭘로 구별합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자립성의 의무예요. 이런 식으로 혼자 쓸 수 있으면 어근, 관형사, 혼자 쓸 수 없으면 자립성이 없으면 접두사. 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되어 있으면 파생어다. 어근의 개념도 짚어볼까요? 어근은 여러분 알겠죠? 어근은요 이렇게 단어를 분석했을 때 군말이 있으면 군말은 군도하기 말로 분석이 되잖아요. 이때 이렇게 단어를 분석했을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어를 분석했을 때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중심이 되는 부분. 이게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근이죠. 그 다음에 어근에 접미사가 붙으면 자 이게 꾸러기, 이게 접미사죠. 말썽 꾸러기, 잠꾸러기. 자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되죠. 꾸러기를 흔히 하나의 단어처럼 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단어 아니에요. 이거 접사예요. 접미사. 어른스럽다 할 때 요 스럽 이런 것들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접미사입니다.